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혜자입니다. 여러분 어떻게 점심 잘 맛있게 드시고 오후 시간 편안하게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어요. 천혜장도 마침 날씨가 좋아가지고 산에 가서 땀 좀 흘리고 기도도 여러분들 빡세게 하고 왔습니다. 내일부터 또 이제 장이 열릴 텐데 좋은 일들이 좀 가득했으면 좋겠고 우리 사랑하는 구독자분들이 좀 흔들리지 않도록 초지일관대로 그렇게 투자에 좀 대응을 하거나 좀 임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기도 좀 했어요. 잘 되게 해달라고. 제가 간절히 기도를 했기 때문에 잘 될 겁니다. 저와 함께 가시는 분들이 많잖아요. 한번 해보는 겁니다. 뭐 좀 힘들더라도 참다 보면은 모든 일이 또 슬슬 풀려요. 안 풀릴 듯 하면서도 풀리는 게 또 우리 인생 아니겠어요? 산을 걷다 보면 여러분들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고 그렇잖아요. 어려운 데도 있고 평지도 있고 이게 보면은 이 주식의 그런 하나의 흐름과 같은 것 같더라고요. 오늘도 보니까 저와 함께 갔던 분이 계시는데 내가 좋아하는 분인데 그분도 보니까 몸이 안 좋은 거야. 그동안 운동도 못했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했는데 한때는 저보다도 잘 걷던 분인데 이제 폐활량이 확실히 줄어들더라고요. 그래도 천 회장은 그래 좀 나은 편이었습니다. 그래도 열심히 좀 꾸역꾸역 올라가는데 올라가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다시 또 내려왔어요. 올라갈 수 없는 또 그런 또 통제구역이더라고. 하여튼 이렇듯 또 하루를 또 의미 있게 보냈습니다. 산을 타면서 많은 것들을 또 깨우치고 왔네요. 이번 주 보면 아주 흥미로울 것 같아.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을 현재 앞두고 있잖아요. 그래서 월스트리트가 화요일이죠. 화요일. 이 화요일에 나올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있는데 이 CPI의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 같아. CPI의 촉각을 곤두세우더라. 일단은 시장은 그래요. 연준이 오는 수요일이죠. 연방공개시장위원회 그 정례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한 0.5%포인트 정도 인상할 것으로 전망을 하는 것 같아요. 0.5%포인트. 그래서 많은 시장 전문가들은 그래요. 연준이 금리를 5% 이상 수준으로 끌어올려요. 끌어올린 다음에 내년 봄부터는 인상을 중단하지 않겠냐 뭐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. 5% 정도 끌어올리고 중단을 내다보고 있는데 하여튼 기준금리를 0.75포인트 그 자이언트 스텝을 4번이나 연속했어. 이렇게 4번씩 하는 경우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? 아주 특이한 한 해였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달부터는 인상폭을 약간 빅스텝으로 갈 것 같아. 빅스텝이면은 한 0.5%포인트로 축소할 거다.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. 현재 월가는 금리 결정에 앞서서 발표될 CPI에 주목을 하고 있던데 이 수치가 연준의 결정에 영향을 좀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. 그런 것 같아요. CPI. 왜 그럴까? CPI 나오면 엄청난 또 큰 변동이 있던데 예상치가 높으면 또 떡 나가는 거고 예상치보다 떨어지면 떡상하는 건데 하지만 그 인플레이션과 싸우고 있는 연준의 메시지하고 분위기 등에 영향은 줄 수 있다. 그러다 보니까 예의주시하고 있어. 예의주시하고 있다. 그래서 레피니티브에 따르니까 11월 CPI는 전월 대비 0.3% 정도 되는 것 같아. 0.3%.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는 0.4%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. 다시 말하면 11월 CPI는 전월 대비 0.3% 변동성 0.3% 정도 되는 것 같고 변동성이 큰 식품,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가 0.4% 상승할 것 같다. 지난 10월 이 수치는 각각 0.4, 0.3% 이렇게 상승한 바가 있죠. 그래서 CNBC에서 뭐라 하냐면은 어떤 전문가가 이 수치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그가 얼마나 매파적인지 보여주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예상보다 센 CPI 수치를 보게 되면은 그는 우리가 더 긴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할 수도 있다고 말하는 거죠. 그러니까 결국은 CPI 수치가 높아버리면은 또 빡세게 할 것 같아. 만약 10월 기록했던 그 수치보다 전년 동기 대비 7.7% 상승했는데 하여튼 10월 달 기록했던 수치보다도 더 뜨거울 경우에는 파월 의장은 더 공격적인 긴축에 대한 경고를 내놓을 수 있다고 합니다. 경고. 여기에는 금리의 최종 목적지가 예상보다도 더 높을 수 있고
금리가 더 오래 높게 유지될 수도 있다. 그런 메시지가 담길 거라는 거죠. 응? 더 높고 더 오랫동안 유지되고 이게 사람 잡는 거야. 그래서 이제 CPI 수치가 예상보다 뜨겁지 않다면은 이는 증시를 부양할 수 있는 재료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 시장 전략가도 있어요. 만약 예상치를 크게 밑돈다면은 시장이 상당한 강세를 기록할 것이다. 야, CPI 지수 떨어지면 상당히 좋을 텐데 상당한 강세. 그러면 완전히 말 그대로 이제 산타렐리 오는 건가? 이렇게 전망을 하던데 이어서 이제 시장의 시각이 바뀌고 있다. 그동안 시장에서 가장 큰 두려움은 인플레이션이었는데 이제는 경기 침체를 더 걱정하고 있다고 이제 진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. 지난주 뉴욕 증시는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어요. 그 월가의 일부 전문가들도 불황에 대한 그 불안과 기업들의 4분기 실적 악화 우려 여기에 시장이 갇혔다고 분석을 했는데 일각에서는 시장이 내년 1분기에 또다시 최저치를 기록할 것이다 그런 겁니다. 또다시 최저치 기록할 것이다. 그러나 그 전략가는 사람이 그래요. 나는 새로운 그 완화 사이클이 진행 중이라고 생각한다 하죠. 완화 사이클. 기업 실적은 일부 분석가들이 예상하는 것만큼 부진하지는 않을 것이고 달러 약세, 금리 하락, 원자재 가격 하락 이게 모두 도움이 될 것이다.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. 그래서 연말에 그 산타랠리, 그 산타클로스 랠리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어요. 그 산타랠리는 거의 매년 12월의 마지막 5거래일과 1월의 첫 이틀에 걸쳐 진행이 됐는데 이때가 참 오래됐죠. 하여튼 S&P 평균 지수가 보통 평균 1.3% 정도 이제 상승을 했다고 하네요. 69년도 이후로 이래로. 그래서 주식시장이 더 높은 채권 수익률과 기업 수익 변동 등의 시선을 약간 두면서 올해 산타클로스 랠리는 사라졌다.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뭐 이코노미스트도 있고요. 전통적으로 산타클로스 랠리를 주도해온 그 계절적인 순풍은 현재 증시가 직면한 여러 역풍에 비하면 약한 상태다.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. 그리고 이번 주는 연말로 향하는 시장에게 방향성을 찾는 거대한 한 주가 될 것이다. 그렇게 이야기하는 또 투자 책임자도 있고요. 방향성을 찾는 거대한 한 주. 상당히 중요한 한 주 같아요. 다음 주가. 여러분들도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다음 한 주가 상당히 아주 보면은 아주 스펙타클 할 것 같아. 스펙타클. CPI 과연 잘 나와야 할 텐데, 이 수치가 만약에 진짜 조금만 떨어지면은 주가는 날아다니는 거고, 만약에 좀 올랐다 하면은 또 떡락할 겁니다. 상당히 긴장된 또 한 주가 될 수도 있어요. 근데 흥미로운 또 한 주를 우리는 또 보내게 될 것입니다. 여러분, 너무 쫄지 말고, 그렇게 해서 우려할 필요는 없어요. 또 떨어지면은 그 떨어지는 대로 잘 대응하면 되겠죠. 오르면 또 오르는 대로 기뻐할 테고, 이런 소식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또 알려드리는 겁니다. 누구의 말이 맞을지는 한번 가봐야 알겠죠. 하여튼 여러분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